폴란드에서 열린 2024 오들로토베 수알키 에어쇼에서 FA50의 놀라운 공중기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 열린 이번 에어쇼에서는 민스크 공군기지에 배치된 FA50 전투기가 참가하여 각종 공중 고개 기동을 선보였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폴란드 공군 파일럿이 직접 조종하고 있는 FA50이 지난 1년 전 에어쇼에서 선보인 공중기동과 차원이 다른 선해기동, 배면비행, 연속 롤기동, 고각 수직 상승과 같은 고난도의 공중기동을 선보였다는 것입니다. 선해, 배면, 고속비행, 연속롤, 고각 수직 상승과 같은 기동은 공중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FA50의 우수한 항공 역학적 설계와 추력 대비 중량비, 그리고 기체 구조의 견고함을 입증하는 것이고, 또한 조종사가 고도의 조종 기술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히 1년 전과 비교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낸 폴란드 조종사들이었는데요. 단 1년 만에 고난도의 공중고개 비행을 선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 민스크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12대의 FA50이 매일 수차례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높은 가동률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T-50 계열 항공기는 전세계 최고의 가동률을 지니고 있는데요. 카이는 임무 수행 가능 비율은 30만 비행 시간에 걸쳐 90%대로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전세계 최고의 항공 기술력을 지닌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16D, F-35A를 월등히 능가할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M346 경공격기와 스웨덴의 그리펜과 같은 경진 기동과도 압도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죠. 실제로 최근 폴란드 매체 폴세트 뉴스는 민스크 공군기지 내 FA50에 대한 분석 기사를 보도하면서 FA50이 지닌 높은 가동률과 낮은 유지비로 인해 하루에도 몇 번씩 훈련에 임할 수 있으므로 폴란드 조종사들이 엄청난 속도로 양성되고 있는데, 현재 24명의 조종사 1군들은 한국 교관의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비행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곧 최초의 폴란드 조종 교관이 탄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초의 폴란드 조종 교관은 또 다른 폴란드 공군 조종사를 빠르게 양성할 수 있어 여기서 FA50의 가치는 더욱 부각될 수 있는 것이죠. 폴란드 공군 감찰관인 이르네우스 노박 장군이 언급한 것처럼 FA50은 전투도 가능한 훈련기가 아닌 훈련도 가능한 전투기로서 그 뛰어난 기체 성능과 무장 호환성, 거기다 낮은 유지비와 높은 가동률로 훈련 비용을 절감시켜줄 수 있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전투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FA50의 구매를 사실상 확정지은 페루에서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페루 공군 사령관인 차베즈 카테리아노 장군은 노후화된 미그 29를 대체할 새로운 전투기 인수 입찰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예정으로 세계의 국제 제조업체가 요구사항을 충족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제조업체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페루 군사 매체들은 프랑스 라팔, 유럽연합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한국의 KF-21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페루의 미라주 2000을 대체할 FA50 도입 사업과 별개로 진행되는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으로 현재 페루가 FA50과 함께 KF-21을 통합 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지난 2일 페루는 FA50에 사용되는 부품, 금속 공동 생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FA50 20대에서 24대에 대한 도입이 기정사실화되었고,
10일에는 페루 공군 사령관의 미들급 전투기 도입 사업 발표가 나오면서 KF-21 도입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 것인데요. 페루가 KF-21을 도입하거나 혹은 추 블록 개발에 참여하게 되면 페루 현지에서 생산하는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페루 현지 항공업체들의 기술력 증진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KT-1 옹비를 도입하면서 구축했던 유지보수 설비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에 절감된 비용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KT-1, FA-50, KF-21로 이어지는 한국산 전투기 페루 공군 라인업은 부품의 높은 호환성과 기체간 완벽 상호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술진들이 그동안 KT-1, FA-50 그리고 KF-21의 개발을 통해 얻었던 기술적 노하우를 페루에 이전해 줄 때에도 현지 엔지니어들과 조종사들은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게 되죠. 특히 KF-21은 이미 블록 진화 단계를 거쳐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로의 개발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페루가 KF-21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는 남미 국가 중 첫 번째로 스텔스기를 갖추게 되어 난민의 최고의 공군 전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7월 10일 군사 매체 아미 리커그네이션은 페루의 신형 전투기 입찰이 시작되었다면서 프랑스 라팔 대 한국 KF-21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그러면서 카이의 KF-21 보라매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기술 이전과 안정적인 공급망이라는 메리트를 갖추고 있고, 최근 페루 국영 항공업체 세마는 FA-50 전투기 부품을 생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러한 계약은 KF-21로 확장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중남미 군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소이 호메로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페루 공군은 점진적으로 FA-50과 KF-21의 로우아이 체계로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페루가 KF-21을 도입하게 되면 이는 남미 영공 패권 판도를 뒤바꾸게 될 것이라고 했죠. Hola muchachos, hagamos un análisis de la perspectiva de lo que hoy día, bueno, ayer firmó Perú con estos componentes para el FAS 50, de corto, mediano y largo plazo. Otra de las cosas interesantes de esto, que hoy día ser una de las fuerzas aéreas más poderosas de la región si cumple estas tres perspectivas. Primero, la inclusión dentro de Perú con 24 unidades de FAS 50, que sería para reemplazo los MiG-29, Mirage, que tiene hoy día, que son 11, recordemos que hubo un accidente, que podría reemplazarlo por el Rafale. Primero, se abre la posibilidad muy cierta que de aquí al año 2030 Perú pueda tener KF-21. Ya, esa es una. Teniendo en cuenta esto, hay 4 opciones. 1. FAS 50. 2. Rafale. 3. KF-21. 4. F-16. La pregunta es ¿cuál es la apuesta que va a hacer Perú? Ciertamente. Y también la firma de que hace de cierta forma con la empresa coreana de coproducir elementos fundamentales para el FAS 50. Y otro artículo que habla que el primer paso que va a dar Perú va a ser la compra de los FAS 50 para que se vaya adaptando. ¿Por qué? Porque Perú, al deshacerse, como le dije anteriormente, del Dragonfly, del MiG-29 y los Mirage, imagínense el KF-21 por los MiG-29. El FAS 50, aunque se dice hoy día, según el comunicado, sería la adquisición de FAS 50 para el reemplazo de los MiG-29, claro, pero es transitorio. Y además quedaría, por ejemplo, con el KF-21 como casa principal para el reemplazo de los MiG-29. Y los Mirage, que irían los franceses, lo ocuparían los Rafales. Esa creo que es la apuesta que hoy día está haciendo Perú en el concepto de corto, mediano y largo plazo. Es interesante este proceso que se está viendo, pero es interesante el proceso que se va a ver en los próximos años. Podríamos estar en una proyección, ¿ya? Porque recordemos que Perú hoy día tiene que defender hacia la Amazonas, hacia el sur, hacia el norte. O sea, Perú hoy día tiene una frontera muy extensa, lo que significa que también debe tener casas bastante interesantes. Información de muchos portales que lo reflejan, muchos portales que lo dan a conocer. Y no solamente eso. Y aparece el F-16 como una opción rápida, eficiente y económica. No sé si de verdad le va a convenir de cierta forma a los amigos del Perú este concepto de tener este tipo de casa, ¿ya? Teniendo en cuenta que se visualiza en el horizonte el KF-21. Habrá que ver qué pasa en los próximos.
이런 상황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페루의 참여가 매우 거슬리는 모양인데요. 지난 6일 인도 매체 존나 자카르타는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페루의 KF21 사업 참여 요청이라는 기분 나쁜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아니 그 재정난이 누구 때문인데? 그리고 팩트는 재정난 때문이 아닌 니네 퇴출시키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 또한 존나 자카르타는 외신들이 본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라는 기사도 보도했는데요. 바로 해외 매체 에어로타임의 6월 13일 기사 한국 KF21 프로젝트 인도네시아와 신뢰 문제 직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의 에드윈 아드리안 수만타 공군 장군의 발언을 인용했는데요. 그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참여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어 결과적으로 분담금 납부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책임의 원칙에 따라 인도네시아 기술진은 배제되었습니다 라고 하였죠. 일단 돈은 받기로 했으니 볼트 조이는 것 정도는 알려줄게. 한편 국내 일각에서는 KF21의 높은 첫 양산 비용을 근거로 그래도 인도네시아와 사업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같이 해온 것은 사실이나 신뢰가 이미 바닥난 상황에서 더 많은 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결국 손절뿐이죠. 오늘의 한 줄 평, 같이 하자 했지 적같이 하자 했냐.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